네, 이번 시간에는 파울로 프레이리의 의식화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갈등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의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던 어떤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재생산해내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기존의 교육 방식을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리치의 관점처럼 학교 자체를 없애는 것, 그것이 너무 급진적이라면 파울로 프레이리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하고 그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레이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억압적 사회 구조가 빚어내는 교육 제도의 비인간화 기능을 분석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 제도는 학생을 비인간화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비인간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일단 학교 교육이 어땠냐면 억압자와 피억압자라는 수직적 관계가 교사 학생이라는 수직 관계 하에 진행되는 교육,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주입식으로 전달하는 은행 조직식 교육이라고 비판하며 인간화를 지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제기식 교육, 대화식 교육을 주장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해 보자면 학교 교육은 사회가에서 존재하는 억압자, 피억압자의 그 수직 관계가 학교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매우 수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수직적인 상태에서 무언가 막 창의적으로 하기보다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아이에게 그냥 주입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전까지 교육은. 핵심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바로 아무런 생각 없이 주입식으로 전달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수직적 관계로 무언가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런 교육을 은행 저축식 교육이라고 비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화를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학생들이 비인간화 될 수밖에 없다. 비인간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주체적으로 무언가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만들어 나갈 수 없고 뭐 자기 성찰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비인간화로 볼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문제제기식 교육 혹은 대화식 교육,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을 의식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의식화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제기식 교육, 대화식 교육, 이런 방식들을 사용한다면 아이들을 비인간화되어 있는 아이들을 일깨워주는, 즉 의식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일단 은행저축식 교육은 앞에 말씀드리자면 마치 계좌에 돈을 저금하듯이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저축하는 교육 방식이다. 학생은 교사가 제공하는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에 불과하며 교사와 학생의 수직 관계는 수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문제제기식 교육과 의식화, 그러면 이러한 은행적주식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파울로 프레이에 따르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교사와 학생이 수평적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판적 인식을 일깨워줄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로 인한 교육을 통해 인간은 비인간화되어 있죠. 즉 학생들은 주체성이 없으며 자신의 운명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평적인 관계로 가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에서는 계속 주입하고 시키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못하니까 수평적 관계로 전환시키자는 거예요. 어떻게 교사와 학습자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공동으로 탐구해서 학습자를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사와 학생은 수평적 관계이자 대화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파울로 프레이리의 의식화 교육에 따라서 학교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방법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서 공동으로 문제를 탐구하는 이러한 방식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비판적 인식. 교사는 학생과의 수평적 입장에서 공동으로 문제를 탐구하면서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수평적 관계죠. 탐구하며 현 상황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 관계에서 주입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탐구를 하면서 우리가 학습하는 그 학습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지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배우는 지식이 옳은 것인지, 나는 이 내용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 배우는 내용은 나의 환경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도록 학생들에게 유도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을 의식화시킨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교육, 즉 문제제기식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의식화를 만드는 이 방법이 바로 프레이리 의식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환 교육이라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관점을 전환시킨다.
그래서 우리 앞서 제가 말씀드린 메지로우의 전환학습이 있습니다. 그 전환학습과 파울로 프레이리의 의식학교, 이것도 전환학습의 일종이고 이거를 더 체계화시킨 학자로 볼 수 있는 거죠, 프레이리도.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일리치, 그 다음에 프레이리, 메지로우 이런 것들은 다 뭔가 학교 교육,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평생 교육, 그리고 이런 것들과 다 연관성이 있는 어떤 파트이고 분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그 학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34번 문제는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 문제는 35번 문제죠. 35번 문제는 바로 교육정책 결정 모형이었습니다. 교육정책 결정 모형이 임용교육학 시험에서 나왔었죠. 그 2021학년도. 이 문제를 제가 다뤄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쓰레기통 모형, 점증 모형, 최종 모형, 혼합 모형,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객관식을 이렇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3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